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디즈니 웨이라는 책입니다. 빌 캐포더글리, 린 잭슨이라는 두 분이 쓰셨고요. 현대지성이라는 데서 나왔고 19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총 페이지는 392쪽입니다. 먼저 저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 캐포더글리는 컨설턴트이자 혁신 전문가로 오랫동안 디즈니와 픽사 등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들을 연구해왔다. 린 잭슨은 조직개발 및 교육 시스템 전문가로 리더들이 디즈니와 픽사의 경영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을 성공적으로 바꿔나가도록 20년 넘게 돕고 있다. 두 사람은 함께 캐포더글리 잭슨 컨설팅을 설립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힘써왔다. 다양한 기업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직력 향상, 리더십, 창의적인 업무 환경, 고객 중심의 문화 형성 등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으며 픽사웨이, 디즈니웨이 필드북 등을 공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트 디즈니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꿈꾸다, dream, 그리고 두 번째는 믿다, believe, 세 번째는 도전하다, dare, 그리고 네 번째는 실행하다, do,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엮어서 다른 기업이나 이런 곳에 사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합하기, putting it together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월트의 방식.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내 신념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여 도전하고 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실행합니다. 꿈꾸고 믿고 도전하고 실행하라. 수십 년 동안 디즈니가 성공을 거둔 곳에는 어김없이 이 네 단어가 있었다. 월트의 삶과 이 일을 지탱했던 버팀목이었던 이 원칙들은 회사 경영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되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은 월트 디즈니사가 직원들을 훈련시켜 제 몫을 하게 만들고 창의력과 혁신을 관리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월트가 거둔 놀라운 업적만 보고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늘 쉽지만은 않았으며 특히 많은 반대자들이 막아설 경우에는 더 어려웠다. 월트는 창의력 가득한 머리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세스로 바꾸는데 착수했다. 설령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때로는 관습에서 벗어나거나 기존의 규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월트는 또한 비용을 관리하면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 없이는 마법의 순간들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따르게 했다. 디즈니는 정말 위대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죠. 그쵸? 그 역사나 현재의 기업 규모, 성장세를 봐서도 말이죠. 정말로 디즈니는 위대한 몽상가였고 대단한 창의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몽상을 현실로 바꾸면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회사를 아주 잘 운영하면서 착실하게 회사를 키워나갔다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것이 디즈니는 창의력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매우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몽상만 하다가 이렇게 현실감이 없거나 지나치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봐오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문물을 겸비한 것처럼 마치 다른 분야로 생각되는 사업의 분야 모두를 마치 타고난 것 마냥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커지기까지가 바로 그 추춧돌이를 할 수 있는 디즈니 정신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1가지로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자극하라. 두 번째,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고수하라. 세 번째, 고객을 귀한 손님으로 대하라. 네 번째, 직원을 격려하며 권한을 부여하고 포상하라. 다섯 번째, 핵심 공급업체 및 협력사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여섯 번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측된 위험을 과감히 감수하라. 일곱 번째,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 여덟 번째, 장기 비전에 맞춰 단기 실행 전략을 구상하라. 아홉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스토리보드 기법을 활용하라. 여기서의 스토리보드 기법은 아마 디즈니가 최초로 적용했던 것이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10번째, 세부사항에 깊이 주목하라. 11번째, 직원과 고객과 제품과 자신을 사랑하라. 꿈꾸다, dream. 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꿈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월트는 자신의 꿈을 스토리로 바꾸어서 자신이 품은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자신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집단적 창의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에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디즈니가 주장한 것이 바로 성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구조물이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꿈으로 모든 이들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였죠. 한편 월트는 차기 영화나 만화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경영 및 기술 문제가 해결되기에 앞서서 곧 시작될 사업을 중심으로 단합된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직원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단합이 잘 돼서 적극적으로 일에 뛰어들었고 일을 해내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일주일 내내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의 팀워크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정말 위대한 사업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혼자만의 꿈을 우리는 다들 꾸며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꿀 수 있도록 주변에 내 꿈을 전파하고 함께 꿈을 꾸어갈 수 있는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그 꿈을 마침내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재주를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등 혁신적인 사업가들이라 불릴 만한 이런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책에서는 디즈니가 얼마나 자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자신의 꿈과 다른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먼저 1단계로 구체적인 비전이나 상상을 통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날것의 아이디어를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이해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는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추려서 그 몇 안 되는 것들 안에서 작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큰 상상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하는 것의 방법이나 수단 같은 것들은 좀 차치해 놓고 최대한 사업 도입 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다, believe. 핵심 가치는 프로세스의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월트 디즈니 피처 애니메이션의 사장인 피터 슈나이더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사가 이해하는 방식이라 하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이나 다른 어떤 분야든 모든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바로 홍보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핵심 이념뿐만이 아니라 그 이념을 과연 어떻게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안전이나 고객 응대, 훌륭한 쇼, 서비스의 질, 효율성 같은 것들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놀이시설이나 공연을 막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든 고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가 개장하던 날 월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객이야말로 우리의 귀한 손님이다. 그때 이후로 고객을 기쁘게 하려는 회사의 이러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기준을 높여왔다고 합니다. 방문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한다는 이러한 주제는 디즈니가 만든 거의 모든 영화나 작업물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디즈니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객을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을 제1의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 가치로 모든 프로세스의 기준을 바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비스를 막상 진행하는데 실제로 디즈니와 같이 이렇게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를 정말로 이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은 역시나 이런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의 어떠한 유산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이 조직 문화에서 유행하기가 훨씬 이전부터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꿈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영광을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꿈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디즈니는 첫 파트너십으로 형인 로이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파트너십이었고 실제로 이 형제는 서로의 강점을 잘 알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으로 디즈니는 성공적인 협업이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바라봤습니다. 주의 깊게 파트너를 늘 살피고 관리하면서 나와 가치관이 같은지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는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모아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이런 구조를 매우 잘 활용했는데 스스로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음을 정말 명백하게 알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타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워크 역시 하나의 어떠한 영화같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각자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 구조를 굉장히 선호했다고 합니다. 도전하다, dare. 월트도 회사를 경영한 43년 동안 부단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는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으로 첫 유성 만화 영화를 개척했는데 당시는 색채 영화 기술이 아직 생소하던 때였지만 과감하게 테크니컬러와 2년간의 독점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완전히 생소하고 위험한 구상이었죠. 디즈니 체험은 예측된 위험을 감수하는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막대한 보상을 회사가 거둬들일 수 있는지를 정말 분명히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사업가는 도전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였죠. 지나와서 우리가 결과가 좋게 확정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누구나 떠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도 좋게 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는 이른바 무모한 도전이라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담대하고 어떻게 그 시점에 그런 결정을 했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꾸준하게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참 새삼 대단하게 생각되곤 하죠. 진정으로 스스로 위대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굳게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투쟁하는 자세, 그게 요즘 표현대로 하면 진짜 스웩이 넘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행하다, do.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도 철저히 훈련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교육과정을 돈이 많이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완곡하게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디즈니는 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월트가 교육을 회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즈니는 실제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였고 미술가를 넘어서 비즈니스맨으로 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실천했는지를 다만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월트 디즈니 스스로 노력했던 자기개발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철저하게 직원을 훈련시키고 직원을 단순히 소모품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언젠가 말했듯이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 늘 최고를 추구하면서 월트 디즈니는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의 꿈을 완벽히 실현하는 비결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가 설립한 회사는 최상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그림 수천 장을 만들어내거나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수량의 부품을 조달하거나 테마파크를 찾는 모든 고객이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작은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하죠. 최근 개봉한 디즈니의 새 만화 영화인 겨울왕국2를 혹시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요. 또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 CG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흔히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정말 주인공인 엘사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솜털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디즈니로서는 이 정도는 해야 손님인 고객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감히 다른 회사에서는 따라할래야 따라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합하기, Putting It Together.
저자인 2명은 컨설팅을 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서 파악했던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 리더들은 고객 중심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하려면 장기적으로 헌신해야 되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이 만나본 리더들 가운데는 새로운 정책이나 절차를 개발하는 데에만 사명감이 있을 뿐이지 고객 중심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과 확연히 다른 점은 고객 중심 조직 문화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헌신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행위에 이성적,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전설적인 이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머리로 헌신하는 것은 쉽지만 감정적으로 헌신하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서 진심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조직 문화를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직 문화를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앞서 살펴본 디즈니 성공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분석된 부분을 기초로 다른 사례들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디즈니는 한 문장으로 고객 중심의 문화를 잘 정착시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오늘날 과연 다른 회사들은 고객 중심 문화를 단순히 제도나 규칙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며 CEO를 중심으로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회사의 전 부분에서 가치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회사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스스로의 핵심 가치관을 수립해서 내 인생 전체에 걸쳐 꾸준히 도전하고 실행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